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크게 활약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시무시한 전투함들로 채워진 러시아의 흑해 함대일 것입니다. 한척으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진 항모킬러 슬라바급 순양함, 무지막지한 화력을 가진 히로프급 핵추진 순양함 등이 우크라이나에 화력을 쏟아부을 경우 이 또한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나토 국가들은 이들의 공격을 받을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미사일 지원을 논의한다는 희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3월 24일 로이터 통신에서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미사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미 정부 고위 관리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를 동맹국가들과 협의해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만약 논의가 끝나 우크라이나가 대한미사일을 지원받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군의 흑해 함대를 아조프에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동안 중국과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방어하는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을 자주 언급했는데요. 미군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미국판 A2AD 네메시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만 주변의 섬들에 지대함 미사일을 대거 배치해 중국 항모 전단이 항구에서 나올 수 없도록 꽁꽁 묶어버릴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전략을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 해군을 상대로 벌이겠다는 것인데요. 더구나 며칠 전 우크라이나는 토치카-U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쏟아부어 베르디안스크에 정박 중인 러시아 상륙 함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바 있기에 더욱 와닿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막강한 전투함들로 이뤄진 무지막지한 함대를 보유 중인데 이 같은 전략이 잘 먹힐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척 한 척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러시아 함대의 설계 사상이기에 이들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 미사일 세례를 퍼붓는다면 이는 분명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저지하고 해안가에 러시아의 상륙 함대가 접근할 수 없도록 잘 막아야 고립된 러시아군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어 마리우폴과 같은 중요 도시를 탈환하고 승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식은 이런 우크라이나에게 미국과 나토가 대한 미사일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디펜스 포스트에서 밝힌 것입니다. 이 관료가 임명을 요구했기에 정확히 누구라고 이야기해 드릴 순 없지만 그는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미사일 제공 방안을 밝혔는데요. 이 회의 결과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동맹국들과의 협의와 공동 작업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나토 회원 국가가 아니기도 하고 사용하는 장비 또한 미국제, 러시아제 등 여러 무기 체계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우크라이나에 서방제 대한미사일을 제공한다 해도 전투기에서는 통합하는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에는 제대로 된 전투함이 없다시피 하기에 함대함 미사일을 운용하기도 어려운데요. 하지만 발사 차량을 통해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들의 경우 당장이라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역시나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용이 가능함은 물론 조작 또한 간편하고 쉬운 지대함 미사일을 제공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데요.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에서 개발한 NSM 대한미사일, 프랑스 MBDA사의 액조세 대한미사일, 이탈리아의 오토멧 대한미사일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넵튠이라는 자국산 지대함 미사일을 개전 이후 보이지 않게 잘 숨겨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런 다양한 대한미사일이 지원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와 상륙 함대로 하여금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지대함 미사일 다수를 이용해 해상의 함대를 공격하는 방법은 미 해군마저도 부담스러워하는 강력한 방어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해군은 세계 최강의 항모 전단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둥펑 17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1D, 둥펑 26 대함탄도 미사일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무인 공중 급유기인 MQ-25 스팅레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에게도 이런 A2AD 전략은 부담스러운 만큼 그보다 전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해군 함대에게 우크라이나의 지대함 미사일 방어 체계는 더욱 위협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거론된 세 종류의 지대함 미사일들은 모두가 180km에 가까운 사정거리를 날아갈 수 있어 아조프해 전체에서 러시아 함대 움직임을 크게 제한할 것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대략적인 목표물의 위치만 파악하고 발사해도 미사일이 자체적인 능동 레이더 시커를 통해 표적을 찾아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중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NSM은 미리 정 목표물의 형상을 입력해 놓으면 목표를 타격하기 전 정확한 목표물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하기 때문에 기만기 등에 속지 않고 러시아 함대를 박살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세미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히스키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 함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해수면에 바짝 붙은 채 나라가 러시아 함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무엇이든 마리우폴과 같은 곳에선 매일같이 지옥 같은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지원되어 러시아 함대를 저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만 이 같은 방어 체계가 갖춰진다 해도 러시아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이 걱정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전략 원잠에서 발사되는 SLBM들은 실제 그것이 재래식 미사일이라 해도 핵탄두로 탑재한 SLBM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그럴 경우 러시아 본토로 미국의 무자비한 핵미사일들이 수도 없이 날아갈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태까지 설마 진짜 하겠어 하는 우리의 예상을 모두 깨버린 푸틴이지만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